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풍성한 국방 소식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KF-21 전투기는 동시에 비행할 수 있도록 추가 생산 라인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생산 속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 공군의 KF-21 전투기 양산 가격이 약 900억 원에 달하며 미국산 F-35 전투기와 비교해 80%의 운용률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성능과 효율성이 확보된다면 현재 계획된 300대의 KF-21 전투기 외에도 스마트 팩토리를 활용한 생산 라인 확장을 통해 1000대 이상 추가 발주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조차 해당 영역을 개척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측은 대한민국에 의해 완전히 깨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파스 시스템 개발이 매우 복잡한 기술임을 인지하고 KF-21 기체 설계 이전인 2005년부터 파스 시스템 체계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전투기 생산 방식이 기밀 기술이므로 어떤 국가나 개발사도 이를 공개하지 않았으나 한국은 FA-50 생산을 통해 부족한 기술적 요소들을 학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국내 방산업체의 기술 자문과 선진 사례를 참고하고 반도체 생산 라인을 도입하여 결국 파스 시스템 국산화를 이루어냈습니다. 특히 항공기 생산 라인에서 0.01mm의 오차를 기록한 나라는 미국의 록히드 마틴에 이어 한국이 두 번째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은 중국과 일본에 비해 전투기 조립 분야에서 초격차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며 그 위상을 확실히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한국은 차세대 전투기 시장에서 떠오르는 다크호스로 자리 잡고 있지만 아직 과도기적인 시기를 겪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기술 유출 방지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며 국가 안보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KF-21의 무인 로봇 시스템은 완전히 한국의 기술력으로 개발되었으며 이는 한국 항공제조 기술력이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KF-21 전투기의 신속한 생산을 위해서는 정밀한 조립 기술력이 핵심입니다. 이미 잘 알려진 4대 핵심 기술과 통합 시스템 개발은 완료되었으며 항전 장비의 국산화율도 크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국방보고서에 따르면 KF-21 전투기의 가동률은 곧 9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한국 공군이 운용 중인 미국산 F-15 전투기보다 약 1.7배 높은 수치입니다. KF-21 보람의 90%에 달하는 가동률은 국산 부품과 자동화된 무인 로봇 기술, 최첨단 무인 로봇 엔지니어링 덕분입니다. 또한 파스 시스템 외에도 한국형 무인 로봇 드릴링 시스템의 성능 개선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무인 로봇 드릴링 시스템은 컴퓨터와 센서를 활용해 정밀한 지점을 찾아 구멍을 뚫는 시스템으로 기존 작업자가 KF-21 전투기 구멍 하나를 뚫는데 평균 150초가 소요되었던 것이 이 시스템 도입 이후 단 25초로 단축되어 엄청난 효율성을 입증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측은 무인 로봇 드릴 방식이 인간 작업보다 훨씬 정밀하며 작업 시간을 약 80% 단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카이 관계자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무인 로봇 드릴 시스템이 KF-21 기체 조립에 사용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한국의 무인 로봇 조립 역량이 세계 최정상급임을 언급했습니다. 이는 과거 록히드 마틴의 엔지니어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도 강조된 내용입니다. 2030년경 한국 공군은 KF-16 전투기의 퇴역으로 인해 40년간 운용된 노후 전투기를 교체해야 할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또한 전 세계 여러 국가들도 비슷한 시기에 노후화된 전투기를 대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30년 기준으로 KF-21 전투기와 유사한 성능과 효율성을 갖춘 모델이 시장에 등장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며 KF-21은 주요 대체 옵션이 될 것입니다. 1월 27일 방산업계 소식에 따르면 한국항공우주산업가인은 페루 국영항공전문청과 KF-21 부품 현지 공동생산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APC 기간 중 열린 한국과 페루 정상회담에 맞춰 진행되었습니다. 카이 강구영 사장과 하이메 로드리게스 세멘 사장이 협약서에 서명하며 양국 간 항공산업 협력 확대에 대한 기대가 더욱 커졌습니다. 페루는 이미 KTL 항공기 20대를 도입한 이력이 있으며 이 중 6대는 페루 항공산업 발전을 위해 현지에서 조립되었습니다. 이번 협약은 페루가 KF-21 전투기를 도입할 경우 부품 공동생산을 포함한 협력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동의 주요 산유국인 아랍에미리트 국왕 겸 국방장관 대변인은 아랍에미리트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에서 미국산 F-35 전투기 도입이 미국 정부의 압력으로 인해 최종 취소되었다고 확인했습니다. 지난해 아랍에미리트 국방대변인이 한국을 방문해 경제 및 군사 안보 포럼을 개최하며 아랍에미리트는 처음으로 KF-21 전투기 사업에 참여할 의향을 공식적으로 표명했습니다. 풍부한 석유 자금을 보유한 중동 국가들이 미국산 전투기 도입이 무산된 상황에서 KF-21 전투기는 이들의 유일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는 한국이 완전히 독자적으로 개발한 전투기로 기존 강대국들이 독점했던 세계 군용 항공기 시장에서 신흥 강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국왕도 이러한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으며 아랍에미리트 국영통신사 WAM과 주요 매체들은 아랍에미리트의 차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에서 KF-21을 주목하며 대대적인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인도네시아를 대신해 자신들을 KF-21 사업에 포함시켜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해왔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군사 전문가들은 KF-21 전투기가 단순히 기존 기술을 개량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설계된 최신형 전투기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KF-21 분담금을 여전히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상태로 한국에 대해 불명확한 태도를 취하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조속히 개선될 필요가 있으며 현재 카이의 대응 방식은 과거와는 다르게 전개되고 있어 인도네시아 정보 당국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KF-21 사업에 합류하게 되면서 인도네시아가 사업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한층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인도네시아를 대신해 공동개발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자 인도네시아 정부는 서둘러 분담금 협의체 구성을 요청했지만 이는 분담금을 즉시 납부하려는 의도라기보다는 지급 일정 연기, 분담금 감축, 추가 기술 이전, 전투기 도입 조건 할인 등 혜택을 얻으려는 계산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참여가 명확해진 상황에서도 인도네시아는 여전히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관망하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국민들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의 참여를 환영하며 인도네시아를 KF-21 사업에서 신속히 배제하자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개발 비용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인도네시아를 퇴출해야 한다는 강력한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의 대응 방식이 과거와 크게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 변화의 배경에는 아랍에미리트 정부의 공식 입장 발표 이전에 폴란드의 중요한 역할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폴란드는 최근 FA-50 전투기 48대를 포함해 약 20조 원 규모의 한국산 무기 구매 계약을 체결했으며 KF-21 사업에서도 인도네시아를 대체할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폴란드는 FA-50의 사전 테스트 결과에 매우 만족감을 나타낸 후 KF-21 개발과 관련된 협의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만약 폴란드와 아랍에미리트가 동시에 KF-21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면 이 사업의 해외 수출 규모는 기존보다 훨씬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공군은 F-35 도입 협상이 무산된 자리를 메우기 위해 QAR 차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약 80에서 90대의 전투기를 도입해 기존 노후 전투기를 교체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도네시아의 무책임한 태도에 실망했던 국민들에게 이번 소식은 매우 고무적인 소식으로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단호한 결정을 내릴 준비가 되어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인도네시아에게 큰 충격을 안겨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백악관이 아랍에미리트 국왕에게 F-35 전투기 수출 금지 결정을 직접 전달하면서 중동 지역으로의 F-35 첫 수출 계획은 좌초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중동 시장에서 새로운 수출 경로를 모색하던 록히드 마틴에게는 큰 타격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반면 KF-21 전투기의 중동 수출 계획은 이러한 상황이 긍정적인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에 군사 전문가들이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강력한 경쟁사였던 록히드 마틴이 중동 시장을 스스로 놓치게 됨에 따라 KF-21 전투기가 이 공백을 메울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인도네시아를 대신해 KF-21 공동 개발 및 양산에 참여하게 된다면 인도네시아가 원가로 구매하려던 48대 이상의 전투기를 아랍에미리트가 직접 도입하거나 더 많은 물량을 라이선스 생산 형태로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FA26 가격 상승과 F-35의 잦은 결함 문제로 인해 4.5세대 및 5세대 전투기가 부족한 상황에서 KF-21은 2020년대 이후 상업적으로 성공을 거두고 있는 유일한 차세대 전투기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아랍에미리트를 비롯한 다수의 국가에서 KF-21에 대한 구매 관심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이 기회를 활용해 KF-21N 함재기형이나 KF-21G 전자전 전용 파생형 전투기의 개발을 본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KF-21위원회의 업무 보고서를 통해 중요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방위사업청장은 아랍에미리트와의 여러 차례 서신 교환 및 협의 결과 KF-21 전투기 공동 개발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아랍에미리트가 새로운 분담금 협의체로 확정되었으며 아랍에미리트 측은 분담금의 30%를 현물 형태로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아랍에미리트와의 협력 관계가 더욱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는 인도네시아를 곤혹스럽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인도네시아를 대신해 분담금을 충실히 납부하게 될 경우 KF-21 개발 협의에서 인도네시아를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입니다. 미국 정부는 아랍에미리트의 최첨단 전투기 수출을 금지함으로써 KF-21 전투기가 국제시장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도록 만들었지만 이 결정의 배경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기술 유출 방지라는 겉보기 이유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F-35와 같은 첨단 무기를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리트 같은 제2선 동맹국에 판매하지 않겠다는 기존 방침을 유지하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이 방침은 거액의 금액을 제시하더라도 제1선 동맹국이 아닌 국가에는 최첨단 무기를 판매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전략을 보여줍니다. 이로 인해 고성능 전투기가 필요한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중동 국가들은 새로운 전투기 공급처를 찾기 위해 공동 컨소시엄 구성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대표 군사 매체인 디펜스 에티는 KF-21 전투기의 시제기가 공개되기 전 사천 에어쇼에서 한국 공군이 선보인 해외 수출형 KF-21 전투기 형상을 중심에 배치한 장면을 언급하며 KF-21의 압도적인 위상을 강조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언론은 KF-21 보람의 전투기를 최신형 전투기로 평가하며 KMFD로 불리는 대형 디스플레이가 조종사의 편의성과 비행 안정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5.5세대급 디지털 환경을 갖췄다고 보도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과거 KF-21 사업을 단독으로 추진할 때 예산 부담이 컸으나 아랍에미리트라는 이상적인 파트너가 참여하면서 이제 더는 인도네시아를 염두에 둘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KF-X 사업에 참여할 경우 인도네시아가 약속했던 49대 이상의 전투기를 구매할 가능성이 높으며 아랍에미리트는 인도네시아와 달리 분담금 지불 문제로 고심할 필요가 없는 국가입니다. 이제 한국의 과제는 인도네시아와의 KF-21 관련 외교를 정리하고 아랍에미리트를 KF-X 사업에 공식적으로 참여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과 아랍에미리트는 상호 이익을 주고받는 협력 관계를 형성하며 KF-21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전 세계 매체들은 KF-21 보람의 성능을 여러 차례 조명하며 그 성능이 결코 단순하지 않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의 첨단 무기와 신기술 개발 수준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의 다양한 부품 중에서도 가장 제작이 까다롭고 핵심적인 부품으로 항공전자 장비가 꼽히고 있습니다. 이 장비는 약 30여 종의 장치가 하나의 체계로 통합되어 전투기의 눈 역할을 담당하는 중요한 구성 요소입니다. 최근에는 미국과 유럽에서 한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가 다시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스텔스 전투기의 전파 침묵 작전과 지향성 전파 통신이 미래 전장의 중심으로 자리 잡으면서 기존 A사 레이더와 같은 고성능 레이더를 보조할 새로운 관측 수단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입니다. 국방부의 군사무기 보고서에 따르면 항전 장비와 레이더를 함께 장착한 전투기가 작전에 투입될 경우 적 전투기 탐지율이 기존보다 2배 이상 증가한다고 밝혀졌습니다. 특히 단거리에서는 A사 레이더보다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의 적 전투기 탐지 능력이 더욱 뛰어나며 레이더보다 오차율이 낮다는 명확한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KF-21 전투기의 가장 중요한 전자 장비인 항전 장비와 스텔스 매립 기술이 개발 중이라는 점이 군사 무기 언론을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는 목표물 자동 조준 트래커라는 신기술을 적외선 추적 장치에 적용해 최대 20대에 달하는 적 전투기를 동시에 상대할 가능성을 자신 있게 내세웠습니다. 지난달 공개된 KF-21 7호기 제작 현장에서 한국의 최첨단 전자 장비 중 하나인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당시 7호기 시제기의 출시와 함께 예상보다 빠르게 연구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으며 특히 스텔스 블록2 개발과 관련하여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의 스텔스화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점도 이목을 끌었습니다. 현재 군사무기 정보 사이트와 언론에서는 KF-21 전투기의 항공전자 장비, 특히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에 대한 기사가 활발히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KF-21 보람의 전투기를 향한 극찬이 이어지는 한편 조심스러운 시각도 공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거 4세대 전투기의 항전 장비는 돌출형으로 설계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는 항공기의 스텔스 성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국산 전자 장비 또한 KF-21 전투기가 최종 조립 단계에 들어가기 전까지 주요 전자 부품의 크기가 커서 문제가 된 바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은 전자 장비의 크기를 축소하고 동체 내부에 결합하여 스텔스 RCS 레이더 반사 면적 수치를 줄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F-22 랩터와 같은 5세대 스텔스 전투기는 기수 중앙 동체와 후방 동체가 완벽히 결합되어 온전한 스텔스 형상을 갖춰야 성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설계를 달성하기 위해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와 미사일 연료 탱크 등의 장비가 스텔스 형상을 유지해야만 레이더 탐지를 피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완벽한 KF-21 블록2 배치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현재 한국에서 KF-21 전투기를 바라보는 시각은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과연 한국에서 세계적인 전투기가 탄생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걱정과는 달리 한국의 방위산업은 최근 눈부신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최첨단 전자 장비 기술의 성장은 부정할 수 없는 명확한 현실입니다. 최근 한국형 항전 장비는 자동화 조립 라인을 통해 초정밀하게 제작되고 있습니다. 초정밀 전자장비의 조립 과정은 이제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고 무인 로봇이 제어하며 정밀도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보유한 최첨단 조립 기술의 강점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KF-21 전투기의 항전 장비 중에서도 스텔스 매립형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의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한국은 KF-21 블록2 스텔스기 개발을 위한 중요한 기반을 다지는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최신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가 성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고도화된 데이터 처리 능력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최근 항전 장비 기술은 전자기술의 비약적 발전에 힘입어 빠르게 향상되었으며 이를 통해 한국은 스텔스 항전 장비 개발에서 선두로 나설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KF-21 전투기는 미군 및 서방 주요 군사 강국들이 운용하는 전투기들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다목적 주력 전투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업그레이드된 KF-21 블록2는 해외에서도 F-35의 강력한 경쟁자로 인정받으며 우수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여러 중견국에서도 이 전투기의 고성능과 엄청난 폭장량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투기의 첨단 항공전자 장비가 결합된다면 공중전에서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않더라도 압도적인 사거리와 화력으로 적 항공기를 신속히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한국형 적외선 탐색 및 추적 장치의 주요 목표는 적 항공기와 미사일이며 스텔스 항전 장비는 적 전투기에서 방출되는 적외선 신호를 선별적으로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4가지 핵심 항전 장비 중 하나로 꼽히며 5세대 전투기의 공중전 성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고성능 적외선 탐지 장치는 국내에서 개발된 필터링 시스템과 소프트웨어 기반 처리 기술이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적 전투기의 위치를 신속히 파악하며 기존 레이더와 달리 목표물을 자동으로 조준하고 발신 및 수신 데이터를 바탕으로 적 전투기의 거리를 실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의 가장 큰 장점은 미확인 항공기를 추적하면서도 아군과 교전 중인 적 항공기의 움직임을 신속히 식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KF-21 전투기의 매립형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시험은 실험실 테스트와 지상 및 비행 시험이 교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험실 테스트에서 실제 비행 시험으로 전환되면 전투기가 실제 비행 환경에서 마주하게 될 조건에 더 가까운 환경이 적용되며 이를 통해 장비의 성능을 더욱 정밀히 검증할 수 있습니다.
국산 전자장비 실험실의 주요 장점 중 하나는 전투기 개발 과정에서 시험 조종사가 직접 참여하여 레이더와 연동된 시스템을 테스트하고 적 전투기 탐지를 검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항전장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계된 첨단 자동화 전자장비 시스템으로 적 전투기를 정확히 탐지하기 위해 가상좌표, 즉 레이더 공간 내 좌표를 설정합니다. 그 후 목표물 자동 조준 트래커 장비를 사용하여 적 전투기의 위치를 정밀하게 추적하고 컴퓨터가 이를 확인합니다. 항전 장비와 연동된 컴퓨터가 수행하는 작업은 오차율이 0.01% 이하로 극도로 정밀합니다. 오차율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항공기의 적외선 레이더 특성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항공기의 무게와 출력에 관계없이 미세한 요소도 적외선 레이더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차율을 최소화함으로써 항공기의 탐지 정밀도를 높이고 비행 특성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최대한 줄이며 적외선 레이더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방해 요소를 배제하여 적 항공기를 탐지할 수 있는 최첨단 기술 실험실이 개발되었다고 한국항공우주산업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한편 중국군은 지난해 9월 에어쇼에서 자국산 엔진을 장착한 J10을 처음으로 선보였다고 전했습니다. 자국산 엔진으로 주목받는 무장 헬기가 바로 중국의 진화인 무장 헬기입니다. 대한민국의 소형 무장 헬기 LAH가 중국의 진화인보다 우수한 이유는 헬기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엔진 출력 차이 때문입니다. 이 시스템은 400대 이상의 생산량을 기록하며 우수한 생산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상황을 살펴보면 엔지니어들의 수준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엔지니어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시스템 결함을 초기 단계에서 찾아내거나 개발 과정에서 조종사가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설계와 수치 모델을 신속히 수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처럼 완성된 항전 장비를 통해 스텔스 전투기로 도약을 준비 중인 대한민국의 KF-21을 응원하며 오늘의 정보 전달을 마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국방탐구생활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언제나 좋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